오늘 제가 가져온 영상의 주제는 핀테크랑 금융업종에 대해서 어떤 광고 매체가 어떻게 장단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단으로 보시면은 핀테크 업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실제로 제가 광고를 집행하면서 많은 광고주분들께서 처음 광고 문의를 주실 때 대리님 어떤 광고 업종에선 어떤 매체를 진행해야 효과가 좋은가요? 어떤 매체를 진행을 해야지만 광고 성과가 좋은지 많이들 문의를 주십니다. 우선 핀테크와 금융업종에 관련해서 각 매체별로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브랜드 검색 광고인데요. 브랜드 검색 광고는 아시는 것처럼 브랜드 자사명 혹은 자사 키워드, 네이버 통합 검색에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노출되는 검색 광고 구자입니다. 먼저 예시로 가져온 업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금융업종으로 예시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만약에 금융업종에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하신다라고 하시면 자사명에 대한 이런 소구 포인트와 더불어서 하단에는 이렇게 서브링크까지 노출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면 자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타 경쟁사 대비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소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종에서는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브랜드의 검색 노출만이라도 브랜드 신뢰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브랜드 검색을 진행하셨을 때 브랜드에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가 일부 제한적일 수 있는 점은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파워링크입니다. 파워링크는 키워드에 따라서 부검처럼 상위 노출은 하진 않지만 만약 부검해서 사용하지 않는 일반 키워드라면 상단에 노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화면은 제가 예시로 가져온 화면인데요. 상단의 통합 검색에 소액 투자를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파워링크 지면입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업체는 서브링크, 그리고 우측에는 각자 브랜드만의 소구하는 이미지를 같이 노출 중인데요. 파워링크를 사용했을 때 이점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해당 검색어를 검색했을 때 키워드의 의도, 즉 소비자의 니즈가 명확하게 포함된 일반 키워드, 세부 키워드로 많이 발굴해서 세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로 가져온 예를 들어 소액 투자 앱이라든지 아니면 보험 리모델링, 아니면 무료 송금 서비스 등등의 세부 키워드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구글 광고입니다. 구글 광고에서 제안드릴 캠페인은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앱 캠페인입니다. 앱 캠페인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이시는 예시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앱 설치를 유도하여 해당 캠페인을 통해 얼만큼 많은 유저들이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했는지, 그리고 회원가입 이후에 자사 서비스를 얼만큼 많이 오랫동안 이용했는지에 대한 전환값을 확인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프로세스로 나눠서 보면 앱 설치, 회원가입, 자사 서비스 이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특히 안드로이드 사용자의 기반 확보가 보다 좀 효과적이었습니다. 추가로 금융 팁을 노출하면서 앱 설치, 그리고 CPA, 전환당 비용이겠죠? CPA를 지표로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유튜브 광고입니다. 사실 유튜브란 플랫폼 자체가 10대부터 50대, 60대, 70대까지 전 연령을 아울러서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금융업종이라고 하면 굳이 이거 20, 30대만 많이 보는 매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업종, 핀테크 업종에서는 특히 처음 들어본 앱이라고 하면 해당 앱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아무래도 허들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아서 유튜브 광고나 아니면 구글 같은 GDN, 디맨드젠 등등의 배너 광고 형태를 통해 영상으로 브랜드를 익숙하게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짧고 신뢰감 있는 금융 팁의 컨텐츠와 연결시켜 자사 서비스를 홍보하는, 노출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는 메타 광고인데요. 메타 광고에서는 주로 MZ세대, 2030 혹은 30에서 40 사이의 타겟을 할 수 있습니다. MZ세대 타겟으로 소재를 활용해서 20대 대상 신규 유저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제안드립니다. 예를 들어 월급날 자동 저축 루틴, 아니면 신용 점수 올리는 꿀팁과 같은 소구 포인트로 후킹성 문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특히 중간에 청년들의 대출 첫 단추 이런 식으로 청년들을 2030 타겟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는 단일 이미지로 소재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사실 단일 이미지 형태도 좋지만 정보 전달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캐러셀 형태의 슬라이드 형태라든지 아니면 릴스나 이런 동영상 소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매체는 바로 CRM
리텐션 매체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퍼포먼스가 날 수 있는 매체에 대해서는 이미 앱을 설치한 유저들도 분명 있겠죠. 그러면 이미 앱을 설치한 유저들은 타겟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CRM이나 리텐션 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설치한 유저의 재방문, 재이용을 유도하는데 예를 들어 오늘 지출 리포트로 확인하세요. 이번 달 신용 점수 몇 점 올라갔습니다. 등등과 같은 알림 문구를 통해 행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푸시 알림이나 앱 내 메시지를 통해 설치만 하고 사용을 안 하는 유저들을 다시 리텐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핀테크 업종과 금융업종에 대해 어떤 광고 매체가 어떻게 효과적인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인하우스 마케터분들이나 광고주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1번 V팀 이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